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 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을 주목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에 충분한 SOC가 마련되어 있으며 반도체 팹을 위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지목되는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20년 동안 3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5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목표이다. SK하이닉스도 415만 규모 용지에 12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합한 이유는 SOC 사회 간접 자본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팹 건설을 위한 전력과 용수가 충분하며 물류도 이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상반기 팹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은 이에 맞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기업들이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팹을 수도권에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용인은 수도권의 난방안 개선의 개념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 큰 투자를 한 이유는 이재용의 결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경기 둔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재용의 지시로 20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포스트 평택 시대에 대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 세계 팹의 4공장 건설과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팹 건설을 위해 총 10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 파운드리 팹 건설 비용이 80억 달러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추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가 향후 20년 동안 진행되는 만큼 1년 단위로 보면 15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통상적인 투자 규모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포스트 평택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K칩스법 통과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등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운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협의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이 남아있어 국내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칩스법은 세액 공제율을 높여 국가 전략 산업 시설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 산업 시설에 대해 대기업은 15%의 세액 공제,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2042년까지 총 215만 평 규모의 5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소재, 부품, 장비,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분야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3년여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리스크 요인이었던 일본산 반도체 소재 3대 수입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 최근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발맞춰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이런 소재를 수입해야 했던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걱정할 리스크가 하나 줄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고자산 증가와 수요 감소로 재무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재고 수준은 2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은 52조 1879억 원으로 전년 41조 3844억 원보다 약 11조 원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DS 사업부는 12조 원 늘어난 29조 원의 재고자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재고자산 15조 6647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미중 경쟁, 국내 공급망을 우선시하는 이익, 전략적 원자재법 추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들 회사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물류 비용은
미국 투자 매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4조 원, SK하이닉스는 3, 4조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 사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협력이 한국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혁신 허브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와대에서 열린 제12차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조 기술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으로 첨단 산업을 성명서는 약 25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은 세계 2대 LNG 액화천 연가스 수입국이라며 그 자원무기화에 양국이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의 LNG 선박 수주도 늘어나고 미래 친환경 선박과 수소 환원제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RD 사업도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는 등 기후 변화에 함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